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영영입니다. 필부인 고고TV가 정치를 평론하는 관계로 여야, 좌우, 진보, 또 보수, 또 국힘 내부, 개보수주의자, 기존 보수주의자 그런 것을 호불호 없이 방송을 합니다. 고고TV는 국민들이 또는 특히 보수 지지자들이 지금 남마같이 얽혀있는 이 정치를 보면서 또 평론가들의 시대, 유튜브의 시대가 왔으니 그걸 한번 분석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게 고고TV의 방송인데요. 고고TV가 다른 자유우파 유튜브를 같이 그런 식으로 방송 못해요. 그 정치를 보면은 파동이 있고 우리 역사적인 파동이 있듯이 긴 파동, 짧은 파동, 중간 파동도 있고 변곡점이 어 5년, 뭐 3년, 2년 또는 몇 개월, 몇 주일 이런 식으로 변곡점이 요동치는 게 정치판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고TV도 정치를 평할 적에 지금 한 3 내지 6개월은 예측이 가능하더라. 고고TV가 보면은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역사를 통시적으로 보고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민심이 움직이고 문화 변동이 오는가는 파악이 되더라.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는 정치인들이고 정치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무현이가 정치의 양극화를 만들어 놨고 문재인이가 악성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문재인이가 여자 남자를 갈라치게 한 게 문재인이죠. 그리고 패미 반패미로 갈랐는데 이준석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2030 여자하고 2030 남자들을 또 갈라치웠네.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 진행되는 너무 길게 설명하면 안 되고 진행되는 국힘의 당권 경쟁을 보면 그 경쟁도 아니에요. 쓸만한 놈이 하나도 없어요. 당권 주자 중에서 솔직히 말해서 정치를 크고 넓게 깊게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힘의 당권 주자 중에서 대통령의 근접도 못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중 파괴력이에요. 대중의 hợp의를 받아서 대중 파괴력이죠. 그래서 당선된 거니까. 근데 이준석 파동이 일어나고 또 유승민이 윤석열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이 문제가 많았죠. 그죠? 근데 당 경선을 통과하고 대선 과정도 그렇고 대선 본선 과정, 그 다음에 초기 6개월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철칙이 있었어야 됐어요. 우리는 보수라면은 반문재인이라면 반문재인. 윤석열이가 부족하더라도 고고TV도 제가 유승민을 1년 동안 지지한 것은 유승민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음에도 비판적인 세력, 합리적인 보수로서 남아있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요새 유승민이가 하는 게 합리적과 이성적인 보수에서 스스로 소멸이 들어가고 있죠. 지독하게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과 현 초기 정부를. 그래서 유승민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고고TV가 그때 화를 되게 냈죠. 문재인한테 오만 욕을 다 했고 지난 3년 동안 저놈은 우리의 영혼을 턴 놈이다. 그 다음에 윤석열의 불미함 와이퍼의 김건희의 그런 걸 감추고 무속 논란, 주가 조작 논란, 그죠? 그 외에는 뭐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고고TV도. 그리고 나대는 거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그런데 지켜야 될 선이 있었다. 고고TV는 나는 보수주의자고 민주당 세력 김대중까지는 괜찮았어요. 솔직히 그 이후로 노무현이 일어나면서 아주 정치를 형이화시켜버렸다. 그러면 반민주당 반좌파 반문재인으로서 비판은 윤석열이한테 하되 윤석열이가 결국에는 국정에 장악하고 안정하도록 비판을 할 수뿐이 없었고 윤석열의 안정과 국정 장악을 지금 돕고 있는데
여기서 요새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유튜브가 할배를 치고 근데 여러분 고고 TV를 보시는 분들도 보통 자유우파 유튜브를 보시죠. 진성호나 뭐 고성국이나 뭐 신의 한수는 많이 영향력이 없고 또 가세현이나 강용석이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정규조도 영향력이 많이 없었어요. 졌어요.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고고 TV가 그렇게 방송하려면요 엄청나게 떼돈 물었어요. 응?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의 변곡점이 있고 전환점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게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커뮤니티로 나타나고 언론 사설로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된다.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도를 넘게 비판을 하면 안 된다. 응? 그리고 지켜줄 땐 지켜야 되고 비판할 땐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보수 패널이야 있죠.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이었다는 사람들. 그래 제가 몇 명을 갖다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음? 장성철이는 그럼 쌈마이다 쌈마이. 음? 그리고 천하람은 걔는 거기서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전라도 순천에서 향후 5년 10년까지는 거기서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함이 섞이면서 계획이 일어나지 않는 한 될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걸 알고 그 당협위원장 그게 깃발 꽂고 그 과거의 이정현이 같이 이정현 걔도 요새 나오더라고. 아우 나 미치겠다 진짜. 당을 망치고 국힘을 망친 애들은 더 이상 나오면 안 돼요. 황교안이라든가 이정현이라든가 걔네들 초에 묻혀가지고 황교안은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사니까 장로가 전도사예요. 그 다음에 이정현 같은 애는 고구마나 캐러 다녀야 돼. 전라도 순천에서 고구마 농사는 지어라고. 그런 애들이 자꾸 나오면은 윤석열의 동력은 약화되고 국힘 우리 보수는 재건하기 힘들어요. 장성철이는 그렇고 그러니까 장성철이는 젊고 30대니까 30대 남자니까 이준석을 편들고 미래 정치 권력인 2030들한테 편들 수뿐이 없죠. 그리고 기존 보수나 기득권을 비판할 수뿐이 없고요. 음? 천안하면 그 정도 되는 건데 조금은 인정을 해. 그리고 또 이재호라는 사람이 있죠. 이재호가 나이가 한 6, 7세 됐죠. 이재호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말하기를 가난하다. 음? 집이 뭐 마포구이면 20평짜리 그 할아버지일 거예요. 자식들이 다 손자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걸. 그동안 돈도 못 벌고 제야에서 고생하다가 이명박 때 좀 출세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때 탄압을 받았고 그러면 이명박 개들이 지금 윤석열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당과 용콘대에서 그죠? 그러면은 자장으로서 이명박계의 자장으로서 그냥 이명박도 이제 며칠 있으면 사면이 되니까 그냥 조용히 책이나 쓰고 노후를 즐기면 되는데 그냥 유튜브나 또는 TV 평론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윤석열을 갖다가 비판을 하면은 윤석열을 비판하면은 그냥 좌파 민주 세력 중도도 아니에요. 좌파 민주 세력 2030 이런 애들이 2030 애들이 정치에 관심이 과거보다 많아진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불안한 미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2030들이. 그래 정치에 관심이 가진 게 맞는데 그게 이중수 효과 아니라니까요. 그전에도 그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녀서 알아요. 사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화두였으니까 윤석열이 화두라는 것은 윤석열의 문제는 거의 없었고 정치를 모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처음 해봤다는 것뿐이 없는데 그 옆에 김건희가 껴 있었다는 거예요. 학력, 경력, 이력, 무속 논란, 천공, 연관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그 다음에 성형론 이런 거. 그 다음에 김건희가 고급스러운 성격이 아니고 고급스러운 그 인상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주위에 김건희 같은 여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 분도 계시겠죠. 고고TV 주위에는 고고TV가 이런 거 말하면 말이죠. 고고TV 탑 배우들하고도 있었다고 과거에. 그런데 탑 배우, 탑 가수. 그런데
탑오브 탑. 그런데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이 6개월 동안에 윤석열 지지율이 간신히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은 지켜봐 줘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최소한 1년은 지켜봐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보수든 좌파든 두고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선되자마자 물어뜯은 게 바로 좌파 민주 세력 정권 불복이었고 탄핵 유도였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 끼어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평론가로 장성철이라니 생쌈마이. 솔직히 장성철 걔는 나하고 상대가 안 돼요. 모든 게 상대가 안 돼요. 요새는 돈을 엄청 벌었을 거야 이놈이. 한 6개월 동안 떼돈을 벌었을 거야.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이준석을 보호하고 유승민을 보호하면서 떼돈을 벌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보면은 국힘 미디어국이 정진석이한테 보고서를 올렸다 이거죠. 이제야 눈치를 챘나? 이거 아마 장예찬이라는 애 놈이야 그놈도 장예찬의 애가 이거 아마 주도를 했을 것 같아요. 국힘 미디어국이 당 미디어국이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의 명단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정진석에 올렸는데 아니 장성철이 얘가 어떻게 보수 패널이냐? 이제 이걸 말하는 거야. 정진석 너도 술 그만 처먹어. 시사 프로그램 안 보니? 유튜브 안 보니? 정치 유튜브 안 보냐고. 그거 TV나 봐 너도. 정진석 이놈아 씨. 그 다음에 국힘 중진들도 여러분 고고 TV도 민주당 애들이 오히려 많이 봐요. 민주당 현역 의원이 고고 TV를. 그리고 유승민 걔들이 좀 보다가 내가 유승민을 요번에 완전히 돌아서는 바람에 안 보는데 꽤 봤어요. 국힘 애들도 고고 TV를. 근데 요새는 거의 안 봐. 뭐 1000명 5000명 보고 뭐 맨날 그냥 9만 5천 명 구독자니까 누가 봐. 문제가 있는 TV라고 보지. 그게 이준석, 유승민을 1년 반 동안 물면서 그렇게 됐어요. 고고 TV가. 그런데 장성철이가 보수 패널 대표로 나오니까 정준석이가 보더니 이 사람 얘가 왜 보수 패널이냐? 문제가 있다. 여야 패널을 공정하게 배치해라. 보수 패널을 쓰려면 확실히 보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을 써야 한다. 민주당하고 입장이 비슷한 놈을 갖다 놓으니까 윤석열과 국힘만 공격을 하고 민주당 패널 2명, 보수 국힘을 대변하는 패널은 제로다. 그래 장성철이가 출연하는 게 다 그래요. 1대1 대결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윤도현이라고 있죠. YTN 보도국장 출신. 그놈아도 아니 야당 주류 인사를 부르면 여당 주류 인사를 불러야지. 야당의 달변가를 부르면 여당의 달변가를 불러야지. 왜 자꾸 장성철을 부르느냐? 장성철이를 시사평론 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부르면 돈이 되거든. 구독을 하고 시청을 하고. 그런데 장성철이 얘가 나가는 곳이 말이죠. 대부분이 좌파 진행자들이 한겨레, 경향, 오마이 또는 좌파 진행자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시사평론 공중파나 종편에는 얘는 보면은 채널 A하고 TV조선은 출연을 못해. 근데 다른 데는 다 출연해. 그러니까 얘가 가장 많이 나가서 보수 패널로 지금 대표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몇 개월부터 장성철을 주저앉혀야 되고 쟤를 보수 채널로 내세우면 안 된다. 쌈마이다 쟤는. 제가 얘를 쌈마이다 그러는 게 항상 얘는 말하는 걸 보면은 어디서 들었다. 용컨대에 취재했다. 국힘을 취재했다. 그래가지고 다 까발리는 거야. 근데 그 까발리는 게 윤석열을 공격하고 폄훼하는 거로 까발리는 거 이준석과 유승민만 보호한다는 거죠. 얘는. 그러면서 짝짝꿍 쭉쭉꿍이 되고 있죠. 좌파 패널들하고 민주당 패널들하고. 민주당 이재명 건이 나오면은 비판을 하다 그러면 안 돼요 하다가 국힘을 갖다가 넘어오면은 요새는 국힘 문제가 아니라 그 시사평론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이 화두가 돼야 되는데
그럼 돈이 안 되거든. 어? 그 커뮤니티 세력은 좌파, 유튜버 세력은 좌파가 엄청 강하니까. 응? 그 우파 보수는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파괴력이 없어요. 응? 쟤네들 2050이고 이쪽은 6070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고TV에 계속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성철이라는 놈은 그냥 문재인이나 이재명 나오면은 설적 비판하고 민주당 애들 비판하다 갑자기 그냥 국힘이나 나오면은 이준석 비호하고 유승민 공하고 유승민 보호하고 국힘 공격하는 거로 먹고 사는 애야. 그거는 애초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선 과정에서도 대선 경선 당시에 얘가 유승민을 밀고 그 유승민이 안 돼요. 근데 유승민을 밀고 엑스파일 뭐 윤석열을 엑스파일 가면서 윤석열을 깠잖아요. 잡아내야 돼 이놈을 쉽게 말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뭐 김건희의 이거 문제점 학력 경력 이력 천공 연관설 무성 연관설 이걸 갖다가 계속 떠벌리고 다니는 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윤석열의 부인 쉽게 말해서 대통령 부인을 건드리면은 그 김건희가 실세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큰일 나니까 이제 윤석열만 까는 거야. 100% 윤석열만 까요. 칭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장성철이라는 이 생쌈마이가 전혀 민심을 못 읽고 전혀 그 보수의 민심, 당의 민심을 못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수 대표 평론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 고고TV가 미친다는 거죠. 고고TV하고 장성철이라는 애가 붙으면요. 걔 3분 안에 내 나가를 시켜. 화 안 내고. 그러면은 이거를 벌써부터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장성철 저 보수 패널 아니다. 다른 사람을 보수 패널로 내라. 근데 저 보수 패널이 젊은 사람이 없어요. 김재섭이 괜찮아요. 채널한도 애가 좋은데 걔는 이준석한테 너무 붙어가지고 그놈은 나가리야. 그 젊은 애들 허은아도 걔는 허은아는 말빨이 없고 인문 철학적인 역사적인 그런 걸 몰라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배현진은 토론 자체가 안 돼요. 무식해가지고. 사람들하고 토론 자체가 안 된다니까. 고민정의하고 1대1로 붙여놓잖아요. 배현진은 오줌 싸다가 기저귀 싸고 들어가야 돼. 기저귀 차고. 배현진은 그 자체가 안 돼. 그러면은 국힘에서 젊은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뛰는 애들은 김건식이 뛰고 있고 김재섭이 간혹가 나고 김용택 해도 너무 약해. 제가 말하는 게 정치력이나 사회를 보는 눈이 역사인식 철학이 너무 약해요. 걔가. 민주당 애들은 그 거짓이고 흑색선전이만은 밑바닥에서 투정으로 자라는 애들이에요. 보수에 대한 정오심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국힘의 젊은 애들은 보면은 민주당에 대한 정오심은 없고,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김재섭이 같은 경우도 서울법대 나오고, 애가 참 잘생겼잖아. 천하미도 뭐 변호사고 고대법대 나오고, 이거 젊은 애들도 명방가 출신이 가 있는 거야. 근데 민주당 애들을 보면은 쉽게 말해서 다 뜰거지들이 지금 국회의원 되고 당협위원장도 밑바닥부터 그냥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애들이죠. 김성애란 놈도 그렇고, 저기 정의당 출신 박용석인가 뭐 있어요. 그 국회의원 하면은 그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이 장성철이라는 놈이 걔네 인생 논리를 못 꺾어요. 장성철이라는 애는. 그러니까 가서 돈 벌어 먹는 게 그냥 이준석 비호하고 유승민 비호하고 국힘 총선 망한다 그러고 국힘은 자한당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국힘은 또 무릎 꿇고 총선에서 패배한다 그러고 살려달라 그런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만 떠벌리고 다니니 이게 골치 아픈 거죠. 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장성철이와 유승민이가 이준석이 말한 논리는 그때 박근혜 말기 진박 친북 파동과 탄핵 과정하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대단히 습득력이 빨라요. 응? 그래서 과거를 끌고 나와서 과거를 끌고 나와서 계속 국힘 내부와 국힘은 용모도 싸. 솔직히 정진석이 권성동이 장재원이 너희들은 솔직히 공격을 하고 망했다. 또 망한다. 총선 완패한다. 참패한다. 무릎 꿇는다. 결국은 윤석열이 날아갈 것이다. 왜?
이준석하고 유승민을 쳐냈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펴니까 이게 기가 찬다는 거죠. 고고TV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고고TV의 말이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음? 이제 와가지고 국힘에서 각 방송국에다가 패널을 공정하게 써달라.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국힘을 갖다가 비판만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수 패널이냐. 근데 장성철이란 말은 안 썼다. 그 장성철이지. 옆에 붙여놨죠. 장성철이라는 이름이 쩝쩝 이젠 보수 패널 호소인도 못하겠네요. 한심한 놈. 이게 완전히 싼 말이에요. 이게 깊이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적에. 김무성이 보좌관을 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애예요. 김무성이하고 장성철이하고 전혀 달라요. 김무성의 성격은. 김무성이 무대고 선이 굵잖아요. 이 장성철이랑 선이 얇고 가늘고 설사만 하는 놈이야. 제가 알아봤어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장성철 쌈마이하고 때릴 때 아니 장성철이하고 김무성이 어떤 관계야? 그랬더니 걔 김무성이가 장성철 날려버렸어. 하도 애가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근데 이걸 갖다가 팔아먹으면서 유승민한테 붙고 이준석한테 붙고 대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장성철이라는 놈이. 그렇다고 여러분 한마디 더 드릴게요. 장예찬이 있죠? 뭐 청년 뭐 어쩌고 어제 청년 2030 모임에 또 가가지고 뭐 윤석열 옆에 있고 걔도 안 돼요. 걔는 뭐든지 공학적이야. 응? 뭐든지 공학적이야. 그 정치를 평하는 데 있어서 말로 배우고 촉으로 배우는 애들은 절대 안 돼. 그 촉으로 배우는 애가 장예찬이라는 애. 걔는 그리고 사생활이 너무 안 좋아. 해외 명찰을 끌고 다니고 페라리 끌고 다니고 몇 억짜리를 끌고 다니고 그런 애는 보수의 가치가 안 돼요. 쥐가 벌었다. 뭐 학원 강사했다. 무협 소설 썼다. 성인 소설 썼다. 그거 안 돼요. 그런 애들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인식 자체가 지가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보수를 갖다가 들어온 애지 민주당을 물리치려고 들어온 애들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 인문, 역사, 통치력이 하나도 없어요. 김병민도 마찬가지예요. 김병민도. 그놈도 걔는 뭐 기성전 결이 무조건 기성전 문재인이야. 그건 좋은데 걔는 선이 너무 작아요. 그 김재섭이 같은 괜찮던데 천하랑 그놈도 괜찮은데 걔 워낙 요번에 완전히 이준석 유승민을 붙는 바람에 걔도 인생 조졌고 그러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김행희 같은 사람 건식이 걔도 아직까지 조금 괜찮아. 걔 완전히 돌아섰어. 지가 살려고. 정치는 변신을 어느 정도 해요. 지조라는 것도 시대 상황에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권을 지금 갖고 왔는데 그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을 떠나야 돼. 보수에서 떠나야 된다고. 그 다음에 김용남 같은 애. 그런 애 나오면 안 돼요. 김용남 또 누구야 그 연세대 박사 출신 그놈 누구야. 술 먹다가 날라간 놈. 그런 놈도 나오면 안 되고 과거 이명박계 친구들이 그래도 실용 정치를 했고 실용 정책을 폈기 때문에 꽤 있어요. 그게 아주 쉽게 말해서 김행희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애들 보면은 이름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은 국힘에서는 내세울 그러니까 실생활 정치, 실사 정치에 대해서 공학을 배제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럼 그런 사람을 들이면 돼요. 그런 평론가는 국힘에서 포섭해가지고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장성철이 그만 써주세요. 국힘 달변가 써주세요. 국힘 달변가 없어요. 정미경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죠. 그죠? 그 헌화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하고 김현주라고 그 박사 출신이래. 그 하모니카 불고 그 가수 아내. 응? 그거 힘들어요. 그 정도 파괴력 가지고 폭발력이 없고 쥐받기도 하고 능글능글도 해야 되고 너무 고급스러워. 일단 장성철은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국힘에서
국힘의 문제가 뭐냐 말이죠. 초선에 말빨이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초선이 그 큰 문제야. 저놈들은 전부 다 초선 또는 초선도 못 돼가지고 정치 지망생들이 다 나오잖아요. 김성애라든가 현건택이라든가 어? 근데 장성철이라는 나가지고 걔네 논리를 못 당해 얘가. 그러다가 걔네 그 이재명 문재인을 비판하다가 과업자의 국힘으로 들어오면 막 같이 공격을 하는 거야. 그놈들하고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장성철은 빨리 잘라야 돼요. 이놈은. 응? 이걸 완력으로 하면은 어떻게 각 방송국이랑 방송 간섭이라 그러니까 완력으로 하면 되지. 압력 넣어 계속. 안 그러면 김무성한테 저거 말이지 저거 자진 시켜라고 하면 돼요. 선이 굵고 평론가들이 상대편의 약점만 보고 장례찬이 같이 그러면 안 되고 상대편을 끌어들이면서 그 술수를 구사해야 돼요. 그게 오히려 기존 정치인들, 그 국힘 과거 의원 출신들이 악재를 많이 신지호, 응? 술 먹고 나가 떨어진 놈, 요새 패널로 나오고 결혼에 나오면 안 돼요. 신지호 같은 애들은. 과거에 이명박계 중에서 평론가를 했던 애들 자꾸 내줘야 돼요. 꼭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바른정당 개들도 괜찮은 사람 많아요. 바른정당 유승민이가 키웠지만은 거기서 윤석열 쪽으로 돌아선 사람들 많아요. 그게 김재석 같은 애죠. 용태계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그래서 이 생쌈마이 장성철은 보수 패널 아니에요. 이준석과 유승민 같이 윤석열을 무너뜨리려는 애예요. 그 이재호 씨도 그만 좀 하시고, 박지원이는 곧 기소돼가지고 잡혀 들어가니까 이재호 씨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